안녕하세요. 오빠무라목투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 민생사법경찰국이 제일 중요한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의 뜨거운 감자, 이 집값 담합에 대해서 집중적인 조사를 펼치게 됩니다. 지난주에 경기권에서 이 집값 담합에 대한 결과 발표가 나왔었죠. 하남, 용인, 그리고 성남 쪽에 SNS를 통해서 특수한 가격, 예를 들어서 10억 이하로 절대 팔지 마라. 이건 그 지령 아닙니까? 지령 내려가지고 만약에 공인중개사 매물 걸어놓은 가격이 10억 밑으로 나왔다 그러면 그냥 집단적으로 그냥 벌떼같이 항의 전화를 했고, 또 상당 부분 행정적으로 좀 많이 괴롭혔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담합 행위를 근절하는 굉장히 어떤 개혁적 시동을 걸게 된 건데, 집중적인 조사를 펼치게 됩니다. 민생사법경찰국, 언뜻 들으면 좀 약간은 위압감이 느껴질 정도인데, 그만큼 강남, 서초, 송파 아파트 값들이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좀 올라갔던 이유 때문에 어찌 보면 상당히 액션을 크게 하지 않으면 이 집값 자체가 끊임없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의 희망을 꺾어버린, 주거 안정이라는 게 가장 모든 사람의 기저에 있는 심리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좀 내 집 마련에 대한 희망이 꺾이면서 굉장히 서울 쪽에 있는 아파트들이 넘지 못할 남한산성이 됐다. 결국 이런 여러 가지 부동산 시장의 투기적 요소, 그리고 가격 왜곡 요소, 이로 인해서 젊은 세대들이 서울에서 밀려나고 5060, 심지어 다량으로 주택을 매입해서 임대를 놓으면서 나름의 또 시세 차익을 구가했던 이 부동산 기득권층들, 여러모로 집값을 굉장히 좀 왜곡시켰던 변동 요인의 하나였다라고 또 바라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국토부와 부동산원과 각 자치구가 이제 협력해가지고 총동원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집값 왜곡 수사에 나서게 되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절대로 그냥 방관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처럼 그냥 집값 정책이 나오면 그냥 시장의 흐름에 그냥 맡겼어요. 그래서 요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우회로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산 하나 오르기 위해서는 등산 루트가 여러 곳 생기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의 규제가 생기게 되면 그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루트들이 생겼었기 때문에 규제를 비웃는 집값 폭등 현상이 나타났다는 얘기죠. 이제 알짜리 없다. 결국에서는 이렇게 국토부 부동산원 자치구까지 동원되는 집값 왜곡 수사는 이게 어느 정도 좀 틀을 잡고 이제 기본 샘플들을 다 채집해가지고 조사에 들어가게 되면 정말 기가 막히는 일들이 많이 날 겁니다. 왜냐하면 서울 집값이 터무니없지 않았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돈의 흐름이죠. 잘못된 현금 유동성이 소수에게 집중됐었고, 그 유동성이 뭡니까? 집값을 띄운 헬륨가스 역할을 했다. 결국 끊임없이 유동성이 공급이 되다 보니까 그 안에 풍선 안에 헬륨가스 딱 집어넣으면 그냥 스스로가 터질 때까지 계속해서 하늘로 솟구치지 않습니까? 서울 아파트가 정말 솟구친다는 수식어가 딱 어울릴 정도로 용오름 하듯이 거의 수직적으로 상승했던 이유는 바로 이런 유동성의 흐름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직접 최전선에 나서서 다주택자 대출 연장, 중지 시그널까지 계속해서 보내고 있어요. 이것 자체 시그널은 집값 왜곡이 관행적인 부동산 유동성에 있었다는 지적을 고스란히 지금 담고 있는 거고, 이렇게 돈의 흐름이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도리가 있었어요.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대출 창구 하나 딱 막으면 이게 빠져나갈 길이 없고 또 진입할 길도 없습니다. 근데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집이 워낙 많으니까 이거 보증금으로 다 돌려가지고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여유자금 가지고 집을 또 샀죠. 한 채가 더 늘어나는 거라.
그리고 그 와중에 또 집값이 엄청나게 오르게 되면 팔게 되고요. 시세 차익 그냥 쏠쏠하게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직접 나서서 다주택자 대출 연장 규제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이거 집값 못 잡는다. 유동성 부분에 있어서 확실한 브레이크를 걸겠다라는 시그널을 지금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 거고, 지난주에 경기도 김동연 지사가 최근 하남, 용인, 성남 지역에 집값 담합 SNS 통해서 자 10억 이하 아파트 절대로 안 된다. 이건 뭐 지령이지 지령. 절대 팔지 말라는 10억 이하 절대 팔지 말라는 오더를 통해 가지고 담합 움직임을 포착을 했어요. 그래서 잘못된 집값 띄우기 관행 뿌리 뽑겠다는 워딩을 던진 것도 그만큼 지금 이거 부동산 집값 띄우기가 워낙에 뭐 30년 동안의 어떤 한국 아파트 시장을 지배해왔던 가장 고점에 몰린 아파트 값의 변동 요인 중 큰 역할을 했던 하나의 축안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 자체를 서서 이제 뿌리 뽑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집값이 오르게 되면 집값이 오른 것으로 끝나지 않죠. 추매라는 게 있습니다. 결국 많은 내 집 마련에 대한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혹은 환승, 더 좋은 집, 입지가 좋은 곳, 그리고 시세 차익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곳으로 환승하기 위해서 높은 가격 더 높게 추매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기 돈이 없으니까 뭐다? 대출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행 보도자료에 의하면 가계신용점검 잠정적으로 나온 게 1978조 1978년도도 아니고 1978조나 됩니다. 이 중에 주담대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거의 한 70%에서 80%가량 될 겁니다. 일반 개인이 이렇게 엄청난 이 규모의 대출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 사업을 한다거나 자영업을 한다거나 내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대출 파이가 많은 곳들은 주로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출이죠. 1978조에 이르는 이 대출 금액, 이 추이를 확실하게 차단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대출 규제도 필요하지만 가장 기저에 있는 원인이 뭐겠습니까? 집값 문제 아닙니까? 집값이 너무 올라치니까 그 올라친 집값을 따라잡기 위해서 무리하게 대출 받아가지고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출 금액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집값은 더더욱 올라가. 그 다음 세대 다시 등장하면서 아 이거 집값 오늘이 제일 싼 거 아니야? 내일 되면 더 비싸질 텐데 이래가지고 그냥 뭐 있는 돈 없는 돈 다 연끌해가지고 은행에서 그냥 바닥까지 긁어와가지고 자금 동원해서 집을 샀단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계대출 증감액이 뭐 조 단위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가계신용 잔액 및 증감률을 보십시오. 정점을 계속해서 찍었지 않습니까? 근데 살짝 내려갔었는데 다시 올라오고 있다. 이것도 최근에 2, 3개월 전에 정부에서 강력한 규제를 내놓기 이전, 그러니까 11호 대책 나오기 이전에 규제 피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무리해서 집을 샀다는 얘기예요. 대출을 그냥 뭐 소방호수에 물 쏟아지듯이 쫙쫙 뿌려대면서 그렇게 높아진 집값 잡기 위해서 엄청나게 달리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잘못해서 달리면 이거 입에서 단내 납니다. 정말 집값 자체가 굉장히 수직으로 꼬꾸라질 수 있는 지금 국면에 와 있기 때문에 이거 지금 무리해서 급하게 집 산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조마조마한 그런 어떤 순간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가계대출이 지금 1900조, 뭐 아까 1978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확하게 한국은행에서 1900조라고 친다면 여기서 주담대가 가계부채 증가의 핵심 동력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발전기가 막 돌아가야지 전기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그만큼 쭉 하고 올라섰던 것도 이렇게 1900조에 가까운 대출이 계속적으로 엄청난 회전력으로 돌고 네가 받았냐? 내가 받자. 내가 받았냐? 뭐 우리가 받자.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확대되다 보니까 결국에 가서 이거 집값을 브레이크 걸 수 있는 제동장치가 완전히 그냥 빠개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계속되면 결국 한국 경제 이 전체적인 어떤 경제 시스템은 완전히 이제 붕괴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무주택자나 실수요자는 대출금을 만질 수가 없어.
그만큼 7% 가까이 되는 금리, 고금리 물고 진입하기에는 너무 부담되거든요. 근데 여유자금 있는 사람들 뭡니까?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 보증금 가지고 돌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출 연장까지 해주고 신규 대출까지도 심지어 해줬어요. 이런 어떤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집값은 오르고 다주택자 투기 수요는 대출금 자체에서 뭐 리베로 같은 자유도를 가지고 무한 돈 복사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자기 돈 아닙니다. 결국 담보받고 은행으로부터 끌어온 돈 가지고 마구잡이 매집 현상. 결국 기승전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커팅하기 위해서 이 자금줄을 확실하게 잡기 위한 그런 어떤 움직임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다. 왜 이렇게 대출 규제를 심하게 하나? 아니면 대통령까지 나서서 다주택자들에 대한 어떤 대출 연장, 그 중간 물줄기를 끊으려 하냐? 이런 문제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 결국에 와서는 집값이 상승했다는 얘기는 실수요자가 마치 엄청나게 몰려가지고 집을 빨리빨리 사자 해서 그 열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간 거라고 왜곡을 했죠. 그거 아닙니다. 대체로 다주택자 그리고 투기 수요가 넘쳐나는 유동성 가지고 집을 들어 올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 강남 집값은 지난해 2025년 급등하기 시작해서 압구정 현대 중심으로 해서 100억대 아파트 드디어 뭐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빌딩에 거의 가까운 그런 가치를 가지고, 그리고 엄청나게 이렇게 강남 압구정 현대 아파트가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추매 현상까지 나타날 정도로 현금 부자들 현금 박치기 하자 그래가지고 네 머리가 내 센지 내 머리가 센지 한번 부딪혀보자,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더 세지, 이런 식으로 90억에서 거의 뭐 120억까지 뛰는 이상 과열 현상을 야기했다는 얘기죠. 이게 집값입니까? 이게 빌딩 값이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왜곡된 시장에서 실수요자나 무주택자나 청년층이 어떻게 진입할 것이며, 설령 진입하겠다고 굳게 마음먹은 사람들 자기 돈으로 못 사지 않습니까? 다 연끌 받은 거예요. 무리하게 대출 받은 거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셀프, 자기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거 분명 잘못된 선택일 수 있지만 그 선택을 강요했던 또 분위기도 있었다는 얘기고, 왜냐면 지금 집 못 사면 너 영원히 벼락것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몰아붙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상황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냥 순식간에 바뀌어버렸죠. 강남구가 45억 하던 아파트 평균 거래 금액이 지금 15억까지 떨어질 정도로, 16억에서 거의 뭐 한 30억에서 31억까지 폭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어요. 이거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만큼 올라쳤던 강남 불패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강남 불야성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불은 꺼지지 않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서라도 뭐 규제를 이기고 규제를 뛰어넘는 그런 어떤 집값 상승세를 보여줬으니까 신화 같은 어떤 믿음이 있었는데, 이게 한순간에 깨져버리기 시작하니까 강남 쪽에서 나오는 매물도 지금 뭐 11억 호가를 낮추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지금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뭐 30년간의 만국적 부동산 시장이 그만큼 30년 동안 어마무시하게 이 가격 부분에 있어서는 우상향이 아니라 그냥 수직 상향이죠. 그 정도로 가격을 띄워왔고, 그 띄워온 기저의 어떤 요인은 바로 기대 심리였고 호가세였고 투심이었습니다. 투기 심리였어요. 요 삼박자가 짝짝 맞아 떨어지면서 그냥 뭐 서울 아파트는 이제 일정 정도의 어떤 현금 여력이 되지 않으면 도저히 진입할 수 없는 뭐 언터처블한 그런 어떤 플레이스로 바뀌고 있는데, 이런 30년간의 어떤 만국적 부동산 이제 뽀개겠다,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라는 지금 멘트를 던지면서 확실한 어떤 부동산 개혁에 지금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자, 30년간에 유지됐던 이 모든 이 부동산의 이 왜곡된 시스템 없애버리고 새로운 어떤 시장으로서의 재편 된다면 확실히 집값 잡히는 건 분명하죠. 자, 이렇게 본격적 하락장이 시작이 되면 무주택자에게는 저점 진입에, 이게 저점 진입이라는 것이 정말 오매불망 10년 뒤에 올지 20년 뒤에 올지 전혀 기대조차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빨리 단기간 안에 기회의 문이 열릴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져본 적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만큼 규제가 세요. 토지거래허가구역 서울 25개구,
경기도 12개 지역 딱 묶어놓고 있죠. 그리고 주택가격 수준에 따른 주담대 여신한도 차등화를 해가지고 6억에서 2억까지 확 줄여놨습니다. 이제 다주택자 대출 연장까지도 끊어버렸어요. 스트레스 금리 상향 조정하게 됐죠. 결국 3% 상향 조정하게 됐습니다. 전세대출 DSR도 1주택자가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전세대출 받는 경우에는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을 DSR에 반영하겠다. 이것만큼 또 엄청나게 은근하게 쪼여오는 규제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몇 퍼센트로 상향했습니까? 20%로 상향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은행에서 대출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내줄 수가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부동산 유동성은 많이 지금 쪼그라들고 있다. 30년간의 이 잘못된 관행들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이런 또 강력한 어떤 규제의 드라이브가 또 필요한 거죠. 기존의 신규 공급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사전청약 형태로 경기 외곽권에 인프라도 잘 조성이 되지 않은 정말 사막화가 진행된 거 아닌가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정말 허허벌판에 아파트 다 지어놓고 거기 들어가서 살으라고. 집주근 제비 기본적으로 안 되는데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매번 분양을 해도 미분양 나고 이게 악순환이 되면서 악성 미분양으로 지금 들어갈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사전청약 다 취소해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비용만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아파트 구축 가격이 내려간다면 굳이 땅도 없는 서울에 억지로 아파트 지을 필요 없다. 구축 아파트 내려가면 그 구축 아파트 무주택자가 사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해답은 아주 간단한 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전 정부들은 전혀 등한시해 버렸으니까 이게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빠른 방법 아닙니까? 가격이 현실화되는 거. 지금 이걸 지금 시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거래량 자체는 지금 73건으로 지금 주말 거래는 그치고 있고요. 자, 전체적으로 마용성이라고 불리는 서울 아파트가 단기적으로 상승한 것들 보시면 마포구 20건, 용산구 12건, 그리고 성동구 거래량이 22건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개 합쳐도 100건 안 됩니다. 정말 기가 막히죠. 그리고 양천구 거래량은 85건. 양천구도 얼마나 많이 재건축 이슈가 맞물려가지고 집값이 그냥 수직 상승한 그런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래량이 이제 완전히 이렇게 쪼그라들었다는 얘기는 집을 더 이상 사줄 수 없겠다. 뿔났습니다. 뿔났어. 무주택자 실수요자들이. 더 이상 우리가 고점의 집값이라는 이 값 위치를 추정하지 않겠다. 우리가 늘 을의 위치에서 온 세상 자금 다 끌어모아가지고 집 사준다 한들 결국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평생 나는 맷돌 갈아야 하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전락이 돼버리니까 도저히 이건 이제 거래 자체가 기본적으로 안 돼. 집값이 확실하게 내려오는 지점을 기다리겠다라는 지금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죠. 확실히 집중적인 집값 견제 효과는 이제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결국 도미노 가장 앞줄에 있는 고가 아파트 하락은 연속적인 비강남권 하락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지표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레미안 원밸리가 지금 441채가 나오고 있어요. 매물이 60억, 70억 찍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큰 평수가 73억이네. 근데 매물이 지금 55억에 나와 있어요. 헬리오시티 역시도 18억으로 매물이 나와 있고요. 헬리오시티 918채 나오고 있습니다. 매물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올림픽 파크포레온 역시도 600채가 넘었어요. 631채, 12억 정도의 매물 나오고 있고요. 잠실주공 5단지 역시도 226채. 장난이 아니죠. 굉장히 인기가 높은 아파트들인데 매물도 42억 정도에 나오고 있고 신현대 9, 10, 11, 12차 65억의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불러도 참 너무나 먼 이름이야. 65억. 368채. 매물이 급속도로 쏟아지고 있다. 근데 사줄 사람이 이렇게 없다.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래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강남 아파트 결정적으로 하락 전환할 수 있는 1, 2주 후에 본격적인 하락세로 접어들 것이다 라는 전망이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어요. 전문가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4% 더 강남은 오를 수 있다. 2배 장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8%까지 오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1, 2주 후에 본격 하락 장세로
접어들 가능성 많다라고 입장이 싹 바뀌었습니다. 결국 비강남권은 어떻다? 2배 정도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30년간의 이 잘못된 관행들 다 폐지해버리고 결국 무주택자들이 정말 내 집 마련이라는 주거 안정성만 충족된다면 굉장한 어떤 주택 공급, 신규 주택 공급보다 구축 아파트가 떨어져서 공급되는 게 훨씬 저 현실적인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런 어떤 구체적인 사안들이 이제 우리 두 눈앞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얘기고, 지금 금융시장은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세에 있고요. 국채가 이제 반대적으로 국지전 위험도 있고 관세 변동성 위험도 있어서 금리 자체는 굉장히 좀 올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대출 받는 그런 어떤 행위는 좀 삼가를 좀 하셔야 되겠고요. 이번 전쟁 위기와 관세 변동성은 3월로 가는 아파트 시장에 엄청난 가격 조정의 후폭풍을 가져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쟁 위기는 결국에 가서는 이제 금융시장에 약간 좀 흔들리는 모습. 오늘 코스피가 요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좀 썰물처럼 쫙 빠져나갔는데 결국 뭐 일시적 조정장이라고 생각이 되고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세 변동성 역시도 지금 뭐 한국이 미국과의 교역 상황에서 이게 재협상이 되느냐 마느냐의 어떤 기로에 서 있는데 이것 자체도 역시 상당한 어떤 불확실성을 가져올 가능성도 좀 높아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하루 이틀이면 어느 정도 좀 무마가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대신 아파트 시장은 결국 지금 정부의 이 규제 정책 그리고 부동산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 때문에 이런 금융시장의 대변동, 대외적인 어떤 환경 변화에 의해서 더 뒤로 밀릴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캐리커처. 역시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30년간의 부동산 시장의 왜곡된 가치가 정상화되는 거죠. 집값의 정상화가 지금 현행 정부의 가장 큰 캐치프레이즈인데, 역시 부동산 시장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적정가가 제일 중요하다. 신규 공급보다는 구축 아파트 값이 떨어질 때 10만 채 이상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 그리고 다주택자들이 그 매물을 다 내놓게 된다면 굳이 없는 땅에 아파트 그냥 성냥갑처럼 지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공급이 해소가 된다면 아주 좋은 부동산 시장에 바람직한 개혁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목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